왜 얼굴 찍고 싶어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우리 영재반 수반 맞죠? 네, 수반이고 오늘 첫 수업이 맞습니다. 토요일날 즐거운 주말이고 나중에 가시는 동안에 나와서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거 맞죠? 네. 그렇죠. 나도 즐겁습니다. 나도 쉬는 날 비행을 뚫고서 출근해서 이게 밤 2시간까지 여러분 같이 수업하는 게 너무너무 해피하고요. 행복합니다. 아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 길 뚫고 와서. 자,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제 생물 수업할 거고요. 생물 수업할 거고 여러분 김대석입니다. 김대석이고요. 생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러분 영재반 시험을 보는 그 순간까지 저하고 이제 같이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년 가까이 이제 여러분 같이 생활하게 될 텐데, 저는 여러분의 조력자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뛰어가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뛰면 저도 뛸 거고요. 여러분이 주저앉으면 저도 주저앉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저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뒤걸음치면 저도 페이스 레이서이기 때문에 뒤걸음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고, 생물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수월해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시간 내에서 수업 시간에 충실하고요. 그 다음에 자습 시간에 한 번 정도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생물을 좋은 점수 받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이 성적이 크게 갈리는 것이 물리 파트가 이제 크게 성적이 갈리고요. 생물은 크게 편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물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잘하지만 생물을 못한다? 그건 치명적입니다. 다 잘하는데 혼자 못하니까. 돋보이는 거죠. 거꾸로 돋보이면서 아마 탁월한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탁월한 효과를 내겠죠. 그러니까 생물을 못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생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늘 빠진 사람이 있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영상은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제 유튜브에. 제가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유튜브를 몇 번 올리고 나니까 구독자가 계속 조금씩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일주일에 한 진짜 몇회보다 많죠? 그런가요? 통곡들. 한 230명 정도 됩니다. 230명 정도 되고요. 근데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제가 원래 하던 일을 이제 이쪽 CMS 상을 오면서 제가 원래 하던 일을 이제 잠깐 멈추는 바람에 구독자가 쭉 빠졌고요. 그전에 좀 더 많았습니다. 그전에 좀 더 많았고 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구독자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구독자 신경을 안 써요. 제가 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글을 쓴 것도 아니고 뭐 영상 올린 것도 아니고 제 수업 때문에 이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구독자 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사이트에 올라와서 뭐 구독, 좋아요, 알람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 이제 수업 가르치는데 제 수업이 조금 빠를 수가 있어요. 제가 좀 많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어린 학생들 가르치고 좀 큰 학생들 가르쳤어요. 대학생들이나 고3 학생 반수, 재수, 함수, 오수, n수 이런 애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고등학생 상대로 수업을 막 하다 보니까 걔네들은 좀 크잖아. 다 성인이잖아. 어떤 애는 군대 갔다 온 애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몸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했던 머릿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고요. 저도 최대한 좀 차분하게 여러분께 수업을 하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비록 많이 빠르고 템포가 빠르지만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책 있죠? 이 책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고요. 이거 수업해야 될 방향만 우리가 제시할 뿐이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큰 자산은 여기 중간에 있는 직원들 노트 필기를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언어로 적은 노트가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봤을 때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자기가 한 땀 한 땀 적은 노트는 눈에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저도 노트 필기를 합니다. 저도 필기를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다 보여줄 수는 없고요. 누가 이렇게 지금 시원하게 하십니까? 네.
시원하게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노트필을 합니다. 맨 앞에 노트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필을 합니다. 저도 필을 하고 필을 해서 제 나름대로 유연 노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필기를 하셔서 나중에 따로 공부할 때 여러분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1년 동안 이제 같이 수업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붙어서 해피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해피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혼자서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지 마시고요. 합격증을 들고서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년이 채 안 남았, 그렇죠. 1년 좀 더 남았군요. 아마 1년 후에 아마 결정이 될 텐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봅시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원래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원래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원래 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르칠 대상하고 수업하는 장소가 좀 바뀌었죠. 그 전에는 한 25년이죠? 한 25년 정도 덱솜에서는 계속 25년 동안 계속 한국문학 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많아요. 이제 나이가 좀 많아서 너무 덱솜까지 출퇴근하기 너무 멀어요. 집에서 출퇴근 왕복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좀 가까운 데를 가자 해서 옮겨 어떻게 해요? 송도까지 왔어요. 지금 일산인데 여기까지 절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좀 가까운 데로 좀 가려고 이제 삐를 부렸다가 제발에 제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까지 지금 출근하는 거죠. 집은 일산입니다. 지금 일산이고 그 전에는 이제 다큰 학생들 가르쳤고 주로 한 분야에서만 수업을 했어요. 다른 건 전혀 안 하고요. 한 분야만 수업을 했고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공부 잘하는 친구는 아닌데 조금 잘하는 친구들. 그래서 뭐 의대, 약대, 한의대 가는 친구들 있죠. 조금 잘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만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빠를 수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막 빠르게 정리해야 되니까 막 빨리 했는데 여기서도 그 버릇이 쉽게 고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려고 하고 싶은데 그 예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수업은 유쾌하게 진행합니다. 뭐 수업이 막 딱딱하게 막 죽을래 탈래 멱살씩 흔들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수업하고 싶고요. 그렇게 수업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딱 용납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공부 방해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공부 안 하고 자기 혼자서 떨어지고 자기 혼자서 멸망하면 돼요. 근데 굳이 다른 친구 공부 방해해서 나 혼자만 떨어질 수 없지. 다른 친구의 인생에도 내가 태클 걸 거야. 그래서 다른 친구의 공부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경우더라도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수업 전에 졸고 막 공부 안 하고 그건 내가 굳이 혼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혼내지 않더라도 다른 무언가가 혼내요. 누가 혼낼까? 영지학교가 대신 혼내주겠죠. 불합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영지학교에 혼나지 않기 위해서 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영지학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의 페이스 메이커다. 열심히 하시면 저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오케이? 열심히 없으시죠? 예,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아까 공지한 대로 기회 나면 좋아요, 구독, 알람. 자, 저번에 영미쌤 하고는 저 10년 파트 공부했죠? 저 이제 소화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4페이지. 자, 54페이지가 이제 소화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자, 선생님 봅니다. 자, 소화 도대체 뭐야? 자, 소화라고 하는 것은 합치는 거야, 쪼개는 거야? 쪼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적 용어로 쪼갠다는 표현은 되게 무시할 표현이죠. 그렇죠? 음식을 쪼개는 거예요. 라는 표현보다 어떤 표현이 더 좋을까요? 분해한다는 단어가 좋다. 그러면 커다란 입자를 작은 입자로 쪼갠다? 커다란 입자를 작은 입자로 분해한다? 좋아. 아까 힘도 좋아졌어. 근데 또 좀 더 유식하게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입자가 있으면 이 커다란 입자를 작은 입자로 쪼개는 거야. 쪼개는 거 무식한 표현이니까. 자, 그리고 바로 분해하는 거야. 좋아. 분해. 그럼 커다란 입자를 작은 입자로 분해하는 건데 커다란 입자와 작은 입자라는 단어가 자꾸 뒤에 거슬려요. 그럼 이거 좀 더 유식한 단어로 바꿔볼까?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다란 입자를 우리 뭐라 부를까? 오분자라 부르고 작은 입자를 뭐라 부를까? 저분자라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소화의 정의는 이제 이야기했어요. 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섭취한 고분자를 저분자 형태로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어디에서? 소화기관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소화라고 하는 걸 왜 하는 거야? 어떤 친구한테 야 소화 왜 하냐 그랬더니 소화가 안 되면요. 그 다음에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밥을 계속 먹기 위해서 소화시키는 거죠 라고 하는데 그건 좋은 답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왜 소화를 시키는 겁니까? 에너지를 그렇죠. 에너지를 얻으려고. 근데 우리가 섭취하는 이 고분자의 형태로 이 자체로서는 에너지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에너지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잘 이용하기 위해서 쪼개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적이 있을까? 우리가 이용을 하려면 소화기관에서 이용할까? 우리 몸에서 이용할까? 몸에서 이용해요. 그러면 소화기관에 음식물이 있는데 이 음식물을 우리 몸에 온몸에 보내줘야 돼. 근데 너무 등치가 크니까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될까 안 될까? 흡수가 안 돼요. 그래. 우리 몸에 흡수하기 위해서 소화를 거치는구나. 자, 그러면 정리되었어. 자, 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섭취한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분해하는 거야? 우리 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바로 소화야. 그럼 소화는 동물이 하는 거야? 식물이 하는 거야? 동물이에요. 식물은 소화가 좀 필요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양분을 만들고 그 양분을 자기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동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고 광합성할 수 없으니까 다른 생물체의 영양분을 훔쳐 먹어서 내가 그걸 이용할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 과정을 바로 우리는 소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분자 물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속에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고분자 물질을 영양분 또는 영양소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분해하는데 그냥 먹고 이빨로 쉰다고 해서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분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의 형태로 성분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가 작용이 되는데 그 뭔가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효소라고 해요. 이 효소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이 소화 파트에서 효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매우 어려워지고 이 효소의 이름이 많이 등장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꼭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다시 소화로 와서 소화라고 하면 소화된다고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이 소화에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소화에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요. 하나는 화학적 소화라는 과정이 있어요. 화학적 소화라는 과정인데 이 기계적 소화를 다른 말로 물리적 소화라고 불러요. 물리적 소화라고도 불러요. 뭐 화학적 소화는 그냥 이름입니다. 화학적 소화고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커다란 음식물이 있다고 하자마자 이 음식물을 우리가 이빨로 잘게라도 씹어요. 그래서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내는 이게 바로 기계적 소화. 그럼 기계적 소화, 그럼 물리적 소화. 우리가 화학에서 배웠을 거야.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는 무엇이 변하지 않는다?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 물리적 소화는 화학적 소화는 성질이 바뀐다. 물리적 소화는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리적 소화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 원래 물질을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이 안 바뀌어. 단지 쪼개진 거야. 쪼개지면 소화가 더 잘 돼요. 이빨로 잘 씹어서 깨치면 소화가 더 잘 돼. 왜? 그렇죠. 표면적. 이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표면적을 넓혀주는 거예요. 표면적을 넓혀서 소화가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기계적 소화 또는 물리적 소화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적 소화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아까 제가 이빨로 씹는다고 했단 말이야. 그 씹는 것을 저장운동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위장에 들어가야 되는 위장이 꿈틀꿈틀 해요. 그래서 음식을 다 섞어준단 말이야. 그걸 혼합운동이라고 불러요. 혼합운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창자에 들어가야 되는 창자가 꿈틀꿈틀 거려주면서 음식물을 섞어주면서 보내줘요. 그걸 연소운동이라고 불러요.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물리적 소화,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의 표면적을 넓혀주는 거. 이게 바로 기계적 소화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소화가 될 수는 없고요. 이 기계적 소화가 물질의 성분 자체가 바뀌는 화학적 소화를 도와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화학적 소화입니다. 이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분이 있으면 그 성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성분 또는 성질이겠죠? 성분이 바뀐 건데 이 성분이 바뀌는 것은 누구 때문에 바뀌냐? 아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바로 효소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성분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A라는 물질에서 B라는 물질로 아예 다른 물질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바로 화학적 소화라고 부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짜 소화, 레알 소화 이것이 바로 화학적 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적 소화에 다루게 될 텐데 본격적으로 화학적 소화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영양소라고 그러는데 이 영양소에 대해서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할 거예요. 이 책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소화 파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소화 파트를 그냥 무턱대고 암기할 것인가 아니면 논리적으로 추론할 것인가 그 차이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문적 추론이 필요해요. 추론이 필요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베이스가 필요해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 책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잠깐 설명할 거야.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 영양소. 자,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많이 섭취해야 되는 물질을 영양소라고 하는데 이 영양소의 종류를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영양소의 종류를 두 종류로 나눌 기준이 바로 뭐냐? 이 영양소 속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 그 차이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요. 무엇의 이유? 열량. 열량 비슷한 말로? 비슷한 말로 세 글자? 에너지. 비슷했어요. 열량 맞습니다.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냐 포함되어 있냐 에 따라서 영양소의 종류를 두 가지로 보내요. 그래서 에너지가 포함됐을 때는 걔네를 3대 영양소라고 해요. 일단 이름에 대자 들어갔다는 게 무슨 얘기야?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에도 대자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부 영양소가 있어요. 3부 영양소 얘는 별로 덜 중요하다는 얘기야. 3대 영양소는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3부 영양소는 에너지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유무를 가지고서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3대 영양소와 에너지가 포함되지 않은 3부 영양소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 3대 영양소의 종류는 뭐 당연히 다 알겠죠? 단탄지겠죠?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이겠죠. 그렇죠? 세 가지고요. 3부 영양소는 물, 요즘에 바이타민이라고 불러요. 바이타민, 그 다음에 무기염류 세 가지입니다. 자, 이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3부 영양소는 에너지가 없단 말이야. 에너지가 없는데 왜 우리가 기를 쓰고 먹어야 됩니까? 이거 안 먹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에너지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우리의 생존과 직결돼요. 왜 생존과 직결됩니까? 얘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로 써요. 그러니까 그 주식한 말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체구성 물질이라고 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구성 물질로 쓰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우리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생리작용이라고 해요. 생리기능 또는 생리작용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3부 영양소가 없을 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3대 영양소는 당연히 에너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 고갈로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럼 먼저 3대 영양소부터 한번 보자. 먼저 첫 번째. 자, 먼저 단백질 한번 보자. 자, 단백질. 자,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성 원소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많이 먹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이런 것들이 바로 단백질이야.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그러죠. 요즘 같은 외빈 시대에 막 고기 너무 많이 먹고 그러면 너무 촌스러워. 막 고기다가 막 씹는다, 고기 막 퍼먹고 그러면 촌스럽게 이런 고기 못 먹는 사람이 있어. 너무 촌스럽잖아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렇죠.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CHON이에요. 단백질 너무 좋아하면 어떤 취급 받는다? 촌스러운 사람 취급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CHON입니다. 요것들이 모여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 어머, 요거 되게 중요해. 아미노산. 요거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 이름 일단 기억하자. 우리가 이제 친숙해져야 돼.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 나옵니다. 아미노산. 이제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야. 얘가 기본 단위. 선생님 기본 단위가 뭔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영어 단어를 할지라도 26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그 26개의 알파벳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겠지. 그렇죠? 왜 영어는 영어할 때 갑자기 조용해져? 맞잖아요. 자신 없어 보이는데? 그럼 너한테 한번 물어보자도 영어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어느 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아직 수업 시간이 있는데 아직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죠. 그래도 영어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죠. 아직 결정한 아직까지 안 왔어. 그래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뭔 뜻이지? 버스가 어디 있니? 그래서 그 친구가 한참 있다 카톡이 왔어요. 그 친구 지금 어디인가요? 산? 아닙니다. 버스 안? 버스 안입니다. 지금은 부산에 있지 않고 버스에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버스에 있구나. 라고 알았어요.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이걸 부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언제 부산에 갔어? 라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학원에 오고 있고 현재 버스 안에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분명히 수업 시간을 알려줬는데 늦게 와? 열받잖아. 그래서 내가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뭔 뜻이야? 옥상에서 네? 이렇게 보냈어. 뭔 뜻이야? 세워 아니죠. 던지죠. 두고 보자. 그 친구 똑바로 두고 보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자기 긴장했겠지, 그렇지? 영어는 별로 어렵지 않아. 아무튼 아무리 복잡한 영어를 할지라도 이렇게 26개의 알파벳을 배열해서 그 배열 순서에 따라 의미가 결정된 것처럼 아무리 복잡한 단위치 할지라도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 구성되어 있고 이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여 종류.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고요. 이 20종류가 쭉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쭉 20종류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단백질이 아미노산 2,500개로 되어 있어요. 가장 간단한 게. 그러면 일반적인 아미노산은 뭐야? 2,500개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20여 종이 있고 이것들이 쭉 배열되고요. 배열 순서로 갑시다. 쭉 배열이 되고요. 이 배열 순서에 의해서 단백질의 종류와 특성이 결정돼요.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뽀로로고기, 그렇죠? 이거 먹어보면 다 맛과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단백질의 느낌이 다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야?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단백질의 특성과 느낌과 맛과 향기, 식감 이런 것이 달라져. 그래서 이 배열 순서에 의해서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입체 구조가 결정돼요. 입체 구조가 결정되고 입체 구조에 의해서 그 단백질의 특성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그 단백질이 소고기 맛이야, 돼지고기 맛이야, 뽀로로 맛이야, 뭐 이런 맛이 다 결정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입체 구조에 의해서 그런 특성이 결정되는 거고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그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단백질 설명하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가 연속적으로 등장했는데 첫 번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했고요. 두 번째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입체 구조예요. 입체 구조. 그래서 단백질은 종류와 특성이 전부 다 제각각이야. 무엇 때문이야? 입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야. 그리고 입체 구조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혹시 우리 혈액 내에서 산소로 운반하는 혈관이죠? 적혈구인데 적혈구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원반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가끔가다 배웠겠지만 적혈구가 이따로 생긴 놈도 있어요. 그 뭐야? 말라리아. 아니 말라리아 아니고 남모양 적혈구 비혈중이라고 해요. 생모양이 남모양처럼 생겨서 요게 원래 적혈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렇게 반달모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뾰족뾰족하니까 혈관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해서 심각한 빈혈이 시작돼요. 이걸 남모양 적혈 비혈중이라고 하는데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 만들 때 있어서 수없이 많은 아미노산이 쭉 배열돼요. 그 중에 딱 하나의 아미노산이 다른 바뀌어요.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 입체 구조가 바뀌면서 이딴 모양이 만들어져요. 딱 하나 바뀌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마무시한 일을 벌이는 거고요. 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우리가 예기치 않게 갑자기 바뀌는 현상, 이걸 다 뭐라 그럴까?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상한 막 형질이 있죠? 전부 다 단백질 때문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 배열 순서가 아닌 이상한 단백질 구성하고 있는 배열 순서가 나왔을 때는 그 단백질 습성이 바뀌고 그 결과 돌연변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설명했을 때 아미노산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열 순서, 그 다음에 입체 구조 이 세 가지가 바로 단백질을 정의하는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준비하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가 있겠지. 자, 아미노산 어떻게 되냐면 여기 탄소가 있고요. 탄소가 공기력을 4번 해요. 이쪽에는 아민 그룹이라고 하는 아민이라고 하는 그룹을 갖고 있어요. NH2라고 하는 아민 그룹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 카르복시라고 하는 COOH 이런 그룹을 가지고 있고 여기 수소가 있고요. 여기에 R 그룹이라고 있어요. 네, R 그룹이라고 있는데 이 R 그룹을 여러분 이제 고일 가족만 예상한 배우게 되는데 이제 곁사슬기라고 해요. 곁사슬기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은 다 똑같아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 20종류의 차이점이 요 곁사슬기의 생긴 모양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그때그때 달라요. I say 그때그때, you say 달라요.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서 곁사슬기의 모양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와 특성이 그때그때 달라요. 좀 힙합도 좋아하잖아. 힙합 변사 아니야? 좀 에너제틱하게 한번 해봐요. 다시 너 따라하지 말고 너만 하는 거예요. 자, 아미노산의 곁사슬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서 그 아미노산의 종류와 특성이 그때그때 달라요. 오, 역시 힙합 전사. 이 곁사슬기. 그래서 이거는 아미노산의 특성을 결정짓는 거야. 특성을 결정짓는 거고 요 곁사슬기의 모양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플러스 전환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전환일 수도 있고 무극성일 수도 있어요. 극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겹사슬기의 모양 같은 것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특성이 딱 결정된다. 나머지 다 똑같아. 요 부분의 모양과 특성이 좀 달라요. 아미노산만. 이게 20종류.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아미노산이 쭉 배열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아미노산이 배열되는데 아미노산이 배열될 때 여기 아미노산 말이야. 그러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다. 자, 아미노산이 이렇게 아미노기가 있고요. 탄소가 있고 여기 R 그룹이 있고 여기 수소가 있고 여기 카르복시 그룹이 있다. OH가 있어. 여기도 똑같이 아미노산이 또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또 붙는 거야. 훅 또 붙어요. 쭉 붙고 여기 R 다시 합칩시다. H가 있고 C, O, H에서 이렇게 쭉 결합되는 거야. 쭉 붙어 있는데 여기도 아미노산이고 여기도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이 서로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배열 순서가 결정되는데 붙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아미노산이 요거 COH를 이제 카르복시 그룹이라고 한다고 카르복시기라고 부르는데 여기 있는 OH라고 여기 아민기라고 해요. 아민기에 H가 있어요. 요게 이렇게 해서 얘가 뿅 하고 빠져. 그럼 뭐가 빠진 거야? 뭐가 빠진 거야? 물이 빠진 거야. 물이 빠져. 물이 빠지고 요거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를 탈수 반응이라고 해요. 물이 빠지면서 여기 있는 아미노산과 여기 있는 아미노산이 어떻게 될까? 붙는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 똑같은 게 벌어져.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부끄러워요 그러지 않겠지만 계속 붙는단 말이야. 그렇죠? 쭉쭉 붙어요. 쭉 붙게 되면 이 아미노산이 쭉쭉쭉 붙으면서 체인을 쭉 만들어요. 그렇죠? 사슬을 만드는데 이 사슬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 사슬을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고 이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이 길게 쭉 배열된 요 배열된 구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했는데 이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불러요? 혹시 이 결합 무슨 결합이라고 부를까? 어? 수결 아니야? 공결합. 그 공결합이 일종이야. 뭐라고 부를까? 그 결합을 해외결합. 오늘 다 나옵니다.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봐봐, 다음을 안 해가지고 선생님 하나 했잖아. 자,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반복되면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 이 폴리펩타이드는 배열 구조겠죠. 배열 순서죠. 구조가 아니라 배열 순서겠죠. 요 배열 순서를 결정한 것을 바로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선형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열 순서가 쭉 결정됐다 치자. 그러면
여기는 R 그룹들이 나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문성 나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것끼리 서로 상호작용해요.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서로 땡길 거고 플러스가 어떻게 돼? 서로 밀고, 그렇죠? 밀고 땡기고 막 복잡하게 막 그것이 상호작용 복잡하게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이것들이 입체 구조를 갖게 돼요. 입체 구조를 갖게 되고요. 이 입체 구조를 갖게 된 것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빌어서 단백질이다. 단백질. 오케이? 이해됐지?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모두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미노산이 있고요. 아미노산이 쭉 모여서 뭘 만들까?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요. 폴리펩타이드가 아미노산의 상호작용에서 꼬이고 꺾이면서 비로소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지. 그렇죠? 요때 물이 빠져요. 물이 뿅 하고 빠지겠죠. 물이 빠지고 요 다음에 더해 볼까? 바로 펩타이드가 되겠죠. 이제 바로 펩타이드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는 사슬을 말하는데 이 사슬이 여기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꺾이는 거야. 상호작용해요. 상호작용해서 꺾여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단백질 그러면 연관 검색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입체 구조예요. 입체 구조. 단백질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마다 느낌과 식감이 다르다. 무엇 때문이다? 입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입체 구조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다?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다. 오케이? 됐죠? 이게 단백질의 기본적인 특성이고, 자, 우리가 이제 소화 과정에서 단백질을 배우는 거니까 이 단백질은 도대체 우리 몸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작용해요. 얼마만큼 에너지를 낼 수 있냐면 그람당 4kcal 정도의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 물질입니다. 단백질은 오로지 에너지원으로만 씁니까? 아니죠. 뭘로 쓸 수 있다? 우리 몸을 구성하잖아요. 그렇죠. 근육 같은 거. 체, 구성, 성분으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같아요. 선생님, 단백질이 생리 기능을 조절해요?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데 그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단백질이 크게 종류가 두 종류예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아까 이야기했죠? 효소. 얘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힌트 드릴게요. 이게 뭔지.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신호전달 물질인데 항상성 유지에 관여해요. 근데 명령 전달 물질인데 이걸 객관식합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물질도 명령 전달 물질이야. 그래서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단백질이야. 이 물질이 뭔가? 자, 객관식합니다. 1번. 이거 어려워. 아직 맞힌 사람이 없어. 열을 맞히면 최초로 맞힌 겁니다. 잘 봐봐. 1번. 이거 어려운데 맞출 수 있을까? 1번. 포켓몬. 왜 문제를 웃어요? 지금 문제 비하신 겁니까? 자, 2번. 디지몬. 3번. 알밤. 어렵지? 4번. 구몬. 5번. 호르몬. 헷갈리잖아? 헷갈리지? 아니, 맞춘 사람 없어. 포켓몬. 아니야, 디지몬이야. 디지몬. 알바. 거봐, 어렵잖아. 그쵸? 바로 뭐야? 호르몬이야, 호르몬.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먹은 다음에 합성할까 분해할까? 분해한단 말이야. 그렇죠? 한번 우리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소화기능이 없다 치자. 내가 머리카락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카락 먹어야지. 내 근육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할까? 근육 수소가 되잖아. 근데 그럴 게 없어요. 내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뽀로로를 먹어도 내 몸에 근육이 만들어져요. 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어서 그걸 내 몸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소화 과정을 통해서 아미노산들을 다 분해하는 거야. 분해한 다음에 내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재조합하는 거죠. 그래서 근육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들고 효소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화를 하는 것은 내가 먹은 단백질을 결국 제일 작은 형태의 뭐야? 아미노산의 형태로 분해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소화 과정을 잠깐 적어보면 만약 소화를 할 때는 내가 단백질을 먹을 텐데 이 단백질을 분해하면 뭘 분해야 될까? 폴리펩타이드를 분해야 돼요. 폴리펩타이드를 자기에게 분해하면 뭐가 될까?
아미노산을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이거 반대로 가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 단백질 몇 번 분해해야 돼? 2번 분해해야 돼. 그쵸? 한 번, 2번 분해해야 될 거야. 이름 정도만 기억하자. 여기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이 효소야. 효소인데 그 효소 이름은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하고 그 다음에 트립신이라고 하는 효소죠. 이 두 가지입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펩신만 등장해요. 트립신 안 나와. 근데 우리 배워야 돼요.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배울 거야. 펩신, 트립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를 이제 아미노산 이제 전부 다쭉 분해시켜 줄 거야. 분해시켜 주는데 요때 작용 효소가 펩티데이스, 펩티데이스라고 하는 효소인데 몰라도 좋아요. 이 정도만. 두 번에 걸쳐서 분해하는구나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이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보자. 폴리펩타이드 만들 때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붙을 때 뭐가 빠졌지? 물이 빠졌어요. 그렇지? 근데 소화라고 하는 것은 붙여주는 거야, 잘라주는 거야? 잘라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물이 필요해. 그러니까 물을 집어넣어서 분해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소화 효소들은 뭔가를 소화시킬 때 물을 첨가해서 분해시켜줘요. 그걸 무슨 효소라고 할까? 가수 분해 효소. 가수 분해 효소. 내가 이렇게 설명했더니 어떤 친구들은, 어떤 다른 학원 어떤 친구, 선생님 가수분해 효소를 아이돌 그룹한테 뿌리면 걔네 해체되는 건가요? 그러는데 내가 반 줄여다 살렸어요. 예, 가수분해 효소. 그래서 그 친구, 그럼 제가 이게 BTS에 뿌리면 옆에 난리 났죠. 걔 잡으려고, 그렇죠? 가수분해 효소입니다. BTS가 뭔 뜻이에요? 방탄소년단. 오, 버스 컨텐츠 스테이션 아니고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는데, 선생님 BTS 뭔 뜻인지 모르죠? 그러더라고. 방탄소년단 아니야?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진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저 천재인데 하고 이랬는데. 자, 보자. 이게 바로 단백질 분해하면서 뭐야? 가수 분해 효소라고 하는 거 기억하자.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른 영양소 달리 얘는 굉장히 열과 pH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 자기가 좋아하는 pH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 온도를 벗어나거나 pH를 벗어나게 되면 입체 구조가 바뀌어요. 입체 구조가 바뀌고요. 입체 구조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그 단백질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특성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야. 그치? 이런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변성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오늘 수업 마친 다음에 집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을 거야. 빨간색 생고기를 불판에 올려놨어요. 그럼 빨간색 생고기가 무슨 색으로 바뀌어? 갈색으로 바뀌어. 그쵸? 내 피부색처럼 갈색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그 갈색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었을 때 다시 생고기로 바뀌나? 안 바뀌죠. 그렇죠? 바로 색깔과 모양, 식감이 바뀌는 것이 바로 뭐야? 변성이야. 단백질은 그 정도로 열과 pH에 민감해.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지방이라고 하는 비계 부분은 열을 가하기 전과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고기 부분, 생고기 부분은 어때요? 금방 바뀐단 말이야. 왜? 열과 pH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 단백질의 변성이야. 변성. 이거 기억해야 돼. 효소도 뭘로 돼 있어? 단백질 돼 있어. 이거 나중에 다시 또 개념 설명 다시 합니다. 자, 요까지 단백질 요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탄수화물. 탄수화물인데 이렇게 영어 썼다고 별도로 특별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글 쓰기가 너무 이게 너무 그치가 힘들어서 그냥 영어로 그냥 썼습니다. 빠르게 쓰려고.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인데, 자, 탄수화물이 뭐야? 밥,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것들이 말이야. 빵 이런 것이 바로 탄수화물인데 이름부터 쪼개보자. 탄수야. 그러니까 탄하고 수가 합쳐진 물질을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탄하고 수가 뭔지만 다 가면 되겠지? 탄수화물에서 탄이 뭘까? 탄소. 수는? 수산이. 물수. 물수. 갑자기 기출 배경. 네. 그래서 얘는 탄수하고 물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탄수하고 물이 합쳐져요? 봐봐.
봐봐. 이게 탄소하고 물이 합쳐지는데 이게 한 번, 아니요, 두 번, 아니요, n번 합쳐져요. n번. 5번일 수도 있고 6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합쳐지게 되면 CnH가 뭘까? 2n이겠죠. 1대 2대 1이니까 5가 어떻게 될까? n이 되겠지. 그래서 탄소와 물이 n번 합쳐지는 위치. 요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당이라고 해요. 당. 그래서 탄수화물 적으면 당을 기본 단위로 하는 모든 물질을 가져요. 탄수화물, 당. 우리 당 어떤 당이 있지? 포도당, 그다음 엿당, 젖당, 뭐 공산당. 그렇죠? 뭐 이런 당이 있어, 그렇지? 아무튼 그런 기타 등등 당이 있는데 이런 당을 기본 단위로 하는 모든 물질을 바로 뭐라 불러? 탄수화물. 네. 그러면 얘가 뭐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6번 결합했다 치자. 그럼 화학식 어떻게 될까? 지읒 H12 C6, H12, O6가 이게 이름 뭐야? 포도당이야. 포도당. 아, 6번부터 보잖아. 그렇지? 요거야. 요게 바로 당이야.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만든 모든 물질을 바로 뭐라 불러? 탄수화물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얘는 우리 몸에서 주로 에너지원으로 들어가요. 주 에너지원. 얘는 그람당 4kcal 정도의 에너지가 있고요. 얘의 특징은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게 이걸 주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얘는 주 에너지원이다 보니까 어떤 특징을 연결할 수 있냐면 섭취량은 어마무시하게 많아. 하루에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면 빵도 먹고 밥도 먹고 막 떡도 먹고 계속 먹어요. 그렇지만 우리 몸에 남아있는 양은 매우 많을까 적을까? 체구성량은 어때요? 매우 적어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다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 그렇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탄수화물은 당을 기본 단위로 하는데 이런 당들이 몇 개가 모이냐에 따라서 모두 3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병원에 따라서 4종류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책에서 보통 3종류로 구분해요. 당이 하나짜리 단당류라고 하고요. 2개가 붙으면 2당류라고 그러고 3개면 다당류라고 해요. 여기 사이에 뭐가 있냐면 또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올리고당.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죠? 근데 그건 학술적인 용어 아닙니다. 그건 상업적인 용어예요. 상업적인 용어라서 우리 그걸 이제 다루지 않습니다. 단당, 2당, 다당인데 단당류라고 하는 것은 당이 하나짜리로 존재하는 거. 2당류는 당이 2배씩 붙는 거. 다당류는 계속 당들이 계속 쭉 붙어 나가는 거. 이걸 이제 다당류라고 해요. 자, 그럼 단당류라고 하는 것은 당이 하나짜리인데 종류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돼. 포도당, 여당, 과당. 깝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과당, 그 다음에 갈락토스. 이렇게 3종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3종류 필요 없고요. 한 종류 포당만 기억하시면 돼요. 포도당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 화학식이 C6H12O6이에요. 어머, 화학식 똑같아. 근데 왜 이름이 다 달라? 우리 이런 관계를 보라고 그러지. 얘가 분자식 똑같아. 근데 전체적인 그 입체 구조가 좀 달라요. 배우지. 그죠? 이성기체라고. 얘네는 이성체가 됩니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그래서 물어보자. 아까 저기 힙합전사. 포도당은 어디 많이 들어있어? 포도당이요? 그쵸. 포도에 많이 들어있어. 포도당 캔디? 야, 포도에 많이 들어있다 하자. 자, 과당은 어디 많이 들어있어? 과육? 그죠. 그치, 과일. 되게 어려운 말 쓰네, 이제. 우유에 많이 들어있고요. 우유에 많이 들어있고요. 자, 그러면 요 단당류가 있고요. 2당류가 있는데 2당류는 당이 2개 붙은 거야. 그래서 너무 맑아. 아닙니다. 설탕이 포당과 포당이 결합하게 되면 이걸 엿당이라고 해요. 엿당이라고 부르고 포도당과 과당이 붙은 뭐라고 부를까? 설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포도당하고 갈락토스가 결합하게 되면 이걸 젖당이라고 해요. 그건 유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2당류입니다. 2당류고 다당류라고 하는 것은 이 당들이 계속 붙고 계속 쭉 붙은 것을 바로 다당류라고 해요. 다당류는 좀 종류가 많고 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당류는 먼저 녹말이 있고요. 녹말이 있고 그 다음에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글리코젠도 있고 그 다음에 셀룰로스도 있고요. 셀룰로스도 있고 그 다음에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키틴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다 몰라줬고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각각 용도별로. 자, 그래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를 이제 설명했는데 일단 특징을 본다면 이 단당류와 이당류 있죠. 얘는 물에 녹아요. 얘네는 가용성이야. 물에 녹아. 물에 녹고요. 얘네는 불용성이야. 물에 안 녹아. 왜 안 녹냐면 이것들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얘네 물에 녹아. 왜 물에 녹는 거야? 얘는 쓰임새가 우리 몸에서 직접 이용되거나,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거나, 또 우리 몸에서 운반되는 형태가 바로 단당류 아니면 이당류예요. 그래서 얘네는 물에 녹아. 그래서 우리 몸에서 운반돼야 돼. 우리 몸의 각 조직 세포로 다 이런 단당류, 이당류가 이동해야 돼. 근데 물에 녹지 않고 떼고 굴릴 수는 없잖아. 박스에 넣어서 운반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물에 녹아야 돼. 에너지원이나 운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당류가 불용성의 이유는 역시 우리 몸에 용도가 더 관련있는데 이 다당류는 우리 몸에서 뭘 수 있냐면 에너지 저장용을 써요. 쓰고 남는 에너지가 있으면 저장해야 되는데 이게 물에 녹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안 되잖아. 저장할 수 없잖아. 그래서 물에 녹지 않은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구성 성분으로 쓰이는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쓰이는데 이게 물에 녹는다 생각해봐. 우리 몸이 막 물에 녹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용이나 체구성 성분을 쓰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는 거야. 용도가. 이 녹말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저장용을 써요. 글리코젠도 에너지 저장용을 쓰게 되는데 식물이 쓰고 남는 에너지가 있으면 이걸 녹말의 형태로 저장해요. 녹말의 형태로. 그 다음에 글리코젠은 우리 동물이 쓰고 남는 에너지가 있으면 지방의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해요. 동물은 또 이렇게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 녹말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은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하는 것은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셀룰로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셀룰로스는 어떤 용도로 쓰일까? 들어갔는데 아마 중학교 같은 잠깐 배우지 않았을까요? 식물 세포 식물의 세포? 세포 세포벽. 식물의 세포벽. 식물의 세포벽이야. 일단 이건 기억해야 돼. 셀룰로스는 식물의 세포벽이야. 그 다음에 펩티도글리칸이 있어요. 펩티도글리칸은 세균의 세포벽이야. 세균의 세포벽이고 요 세균의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 펩티도글리칸과 연관 검색어 같이 연결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우리 인류가 만든 최초의 항생제가 있어요. 이게 뭐지? 페니실린. 페니실린이 펩티도글리칸과 밀접 관련이 있고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틴이라고 하는 거. 아마 중학교 1학년 때만 배웠을 텐데 그 생물의 분류 단계에서 곰팡이가 세포벽을 갖고 있죠. 그 곰팡이의 세포벽이 키틴이라는 성분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곰팡이의 세포벽이 키틴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다당류예요. 다당류.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자. 자, 이 녹말이나 글리코젠이나 셀룰로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당류가 이렇게 계속 훅 계속 쫙 붙어있는 형태야. 붙어있는 형태인데 이건 좀 깊어요. 얘가. 그러니까 그냥 다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딱 뼈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포도당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알파 포도당이 있고 베타 포도당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에서 배우는 포당은 알파 포당입니까? 베타 포당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말하는 포당은 알파 포당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포당이 모여서 포당들이 모여서 엿당을 만들고요. 엿당이 모여서 녹말이나 글리코젠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알파 포당과 알파 포당 사이의 결합을 끊는 것이 바로 누구야? 아밀레이스. 우리가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그걸 끊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베타 포당은 뭐예요? 베타 포당은 우리 동물과 별로 관련이 없는데 이 베타 포당들이 쭉 배열되면 이걸 뭘 만드냐면 셀룰로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셀룰로스는 베타 포당들이 이렇게 쭉 배열돼 있어요. 베타 포당들이 이렇게 쭉 배열된 것이 바로 셀룰로스인데 알파 포당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알파 포당 사이의 결합을 끊는 것이 바로 아밀레이스인데 베타 포당 사이의 이 결합은 아밀레이스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물의 세포벽인 셀룰로스를 먹게 되면 우리는 얘를 소화시킬 수 있다 없다. 소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얘네를 우리는 셀룰로스 식물을 먹었을 때 우리는 이 셀룰로스 성분을 뭐라 부르냐면 식이섬유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섬유질 있죠? 섬유질 받을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용들 왜 먹어요? 이거 먹으면 소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지 무엇만 준다? 포만감만 줘. 포만감만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용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거겠지. 그렇죠? 우리의 식이섬유나. 그래서 우리 몸에서 분해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베타포당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동물도 이 베타포당을 분해할 수 있는 이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셀룰레이스라는 효소입니다. 셀룰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인데 이 어떤 동물도 이 셀룰레이스라는 효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질문. 선생님, 초식 동물들은 풀도 먹고 살잖아요. 걔네도 셀룰레이스가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근데 걔네는 어떻게 풀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초식 동물들. 그러게요. 셀룰레이스가 없는데 어떻게 풀도 먹고 살 수 있나요? 자, 창의적 문제. 너무 많이. 어? 너무 많이. 계속 씹어. 계속 씹으면 이 셀룰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는 동물한테는 존재하잖아요. 누구한테 존재하냐면 이 셀룰레이스는 세균들한테만 존재해요. 그러면 초식 동물들은 셀룰레이스를 분비할 수 없지만 이 소화기관 내에 셀룰레이스를 분비할 수 있는 세균들이 같이 공생합니다. 그래서 씻게 되면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소화관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이 셀룰레이스를 분해시켜줘요. 동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육식동물에 비해서 초식동물은 소화관의 길이가 어때요? 길어요. 소화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요. 반추동물이라고 해서 위가 여러 개죠. 소 같은 경우 위가 4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때요? 다시 올려서 되새김질도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미생물들이 셀룰레이스를 분비해서 이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걸 도와주긴 하지만 미생물들이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올려서 다시 씹어서 다시 삼키는 거죠. 그렇죠? 되새김질. 초식동물들이 사는 거 이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페니실린이 있는데 이 페니실린이 페이토그리간 세균의 세포벽과 연관 관계라고 했는데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을 죽이는 거야. 어떻게 죽이냐면 이 페니실린이 세균의 세포벽 생성을 억제해요. 세포벽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세균들이 세포벽을 만들지 못하게 해서 세균을 터쳐 죽이는 것이 바로 페니실린 항생제예요. 그다음에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녹말 글리코젠인데 이것들은 당들에서 쿡쿡쿡쿡 계속 붙은 거야. 붙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게 보통 당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빨선에다가 이렇게 OH가 있어요. 이렇게 OH가 있는데 여기서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당들이 쭉 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쭉 붙어요. 그러면 이게 당들이 서로 이렇게 결합하잖아. 결합하면 어떻게 결합하냐면 여기 OH 있고 여기 OH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될까? 뭐가 빠져요. 뭐가 빠지지? 물이 빠져.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합할 때는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결합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은 소화잖아. 소화는 결합을 생성하는 거야, 끊는 거야? 끊는 거야. 그럼 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이런 탄성을 먹게 되면 탄성의 소화 과정을 보게 되면 녹말을 먹을 거고요. 녹말을 분해하면 엿당이 될 거고요. 엿당이 분해되면 뭐가 될까? 포도당이 될 거야. 근데 이걸 분해할 때 반드시 여기 사이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물이 들어가야 된다. 물이 들어가서 분해시켜줘. 그래서 그 효소 무슨 요소? 가수 분해 효소라고. 오케이? 자, 이제 저녁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피곤하신 건데 이제 서서히 좋은 친구들이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원래 몇 분까지지? 20분까지. 충분하네. 시간 많이 남았네. 좀 피곤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또 여러분에게 깨알 같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화 한 편 소개할게요. 여러분이 어릴 때 많이 봤던 영화 중에 꿈과 희망을 여러분에게 키워줬던 영화 중에 뽀로로 영화 많이 봤죠? 네, 극장 봤죠? 어릴 때 다 봤잖아. 안 본 척 하지 마. 다 조상 다 나와. 다 봤습니다. 근데 본침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뽀로로가 결국 여러분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볼 텐데
포로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잘했어.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어떤 대학 간 것 같아? 의대. 의대 갔어요. 그래서 그 영화 이름이 이렇게 돼 있죠. 포로로 우대모로. 그래서 지금 이건 문자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 문자 뒤에 붙어요. 네. 그래서 포로 우대모인데 포로가 공부 되게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갑니다. 포로가 맨날 노는 게 제일 좋아하다가 의대를 갔어요. 그 의대 간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친구의 죽음 때문에. 포로의 친구가 죽어요. 실제로 죽어요. 그 친구 중에 나는 포로를 못 봐도 모르는데 패티라는 친구가 있네. 패티가 죽고요. 그 패티의 죽음을 안타까워해서 포로가 야 노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갑니다. 그 1등을 그린 영화가 바로 포로로 의대 모험이고요. 그럼 패티가 죽는데 패티가 왜 죽었어? 패티. 너가 죽였어. 또 너가 죽였고. 볼을 안 봐서. 햄버거 집에 달려갔어. 아이고. 그래서 그 죽음을 안타까워해서 포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갔죠. 이 영화 추천합니다. 뭐 검색해 넷플릭스 한번 보시고요. 네, 보시고요. 자, 다시 이쪽으로 다시 갑니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탄수화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과정은 녹말이 몇 당이 포당으로 분해된다는 거 몇 번 분해된다? 2번 분해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지방. 자, 지방을 구성하는 원소는 뭘까? CH5입니다. 이 지방은 우리 몸에서 어떤 용도로 쓰일 것 같아? 지방은 우리 몸에서 쓰는 용도가 에너지 저장용으로 쓰입니다. 쓰고 남은 에너지를 쓰면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죠. 그렇지? 저장하게 되는데 얘가 에너지 저장용으로 적합한 이유 그쪽이다 생각하고요. 일단 얘는 9kcal per g 정도 에너지 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에너지 함량이 대단히 많고요. 얘네 물에 녹아. 얘도 물에 녹아. 얘는 물에 안 녹아. 물에 안 녹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소수성이라고 해요. 소수성. 물에 녹지 않습니다. 물에 안 섞여요. 소수성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지방이 에너지 저장용이에요. 왜 우리 생명체는 지방의 형태로 에너지 저장한다? 그냥 연락이 높으니까. 그렇죠. 에너지 함량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지방은 똑같은 양의 에너지 저장해도 체중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없대요. 적어요. 만약에 9kcal 에너지 저장한다 그러면 얘는 1g 갖고 저장할 수 있는데 얘는 몇 g 돼야 돼? 얘는 2g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 함량이 대단히 높아요. 함량이 높고요. 비슷한 뜻으로서 같은 양의 에너지 저장해도 같은 양의 에너지 저장한다 가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 몸의 체중 증가량이 어떨까? 체중 증가량이 상대로 적다는 얘기죠. 쟤네들에 비해서. 그렇죠? 또 같은 얘기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다른 물질에 비해서 밀도가 어떨까? 밀도가 상대로 적어요. 그렇죠? 같은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뭐 가장 환원된 형태다 뭐 이런 말 문제 건들 필요 없고 이게 정리하는데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한 가지 말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대단히 많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뭘까? 이거 여러분 유추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지방의 형태로 에너지 저장할까? 왜 지방 형태로 에너지 저장하냐고요? 열에 안 민감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잘 안 녹아서 그래서 저장을 요정할 수 있다. 예. 사우나에 가서 안전하다. 네. 또 충분히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어요. 추론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분해하기 쉽고. 네? 필요할 때 분해하기 쉽고. 그렇게 뭐 그것도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한다면 잘 생각해봐. 모양을 바꾸는 게 쉬워서. 아니요. 잘 안 녹아서 많이 저장이 된다. 아니요.
만약 제가 안 녹아서까지 혹했는데 혹시 물에 안 녹아서 그래서 싫어요. 우리 안 먹으니까. 예. 이 친구가 안다고. 그래요. 한번 해봐요. 줄래요? 빨리 안 녹아. 진짜. 제가 완전 과학 고수예요. 과학 교수입니다. 저희 학원 과학사. 그렇습니까? 혹시 물에 잘 안 녹아서 온전히 저장이 가능하다. 넌 그만하고요. 아무나 막 지르지 마시고요. 잘생긴 답니까? 네? 온전히 잘 힘들진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눈이 안 들어가서.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충분히 머릿속 상상할 수 있어요. 아시아 기술. 네? 남한테 보이는. 나 여기 나 여기 봐봐 지방 많어. 막 물에 뜨기 쉽다. 그럴 수 있지. 장기고. 근데 그거는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지방 많은 또 장기고 되게 좋겠다. 쿠션도 좋겠는데 막 이렇게. 지방 많은 사람이 더 잘 뜨는 거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아니야. 보온. 아니야. 잘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답을 알려주게 되면 여러분이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잖아. 그래서 계속 힌트 주는 겁니다. 힌트. 줬어. 물에 녹지 않아. 물에 녹지 않아. 물에 녹지 않으니까. 물에 녹지 않으니까 잘 빠지. 지방 잘 제거가. 녹지 않아. 네. 잘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가 항공살 모아둘 수 있어요. 그지 모르다만 그러다가 유추할 수 있어. 이게 영재 과학의 목표야. 영재 과학은 우리가 배운 걸 그냥 안개에서 토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걸 종합해서 논문을 추론하는 것이 바로 영재 공부입니다. 그런데 네? 뭐라고? 왜 수소입니다. 그럼 갑자기 무슨 뜻이야? 그게 새로운 학설입니다. 또 없을까요? 물이 안 녹아. 네. 변형되지 않는. 전기 안 돼요. 다른 거가. 틀도 좀 봐요. 기름에 녹이. 뭐라는 거야? 내가 배를 아유 그러니까 내가요. 물한테 봐. 물에 녹지 않아. 그래서 우리 생명체는 반드시 에너지 저장할 때 가난한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그럼 다른 걸 저장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물에 잘 녹아. 그래서 안 돼. 물론 내가 녹지 뭐- 않아서 잘 구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방만 저장이 가능해요. 잘생긴 친구. 못생겼습니다. 아니요 잘생겼어요. 자 힌트 드릴까요? 네. 당뇨병. 당뇨병? 네? 오줌이 안 돼요. 당뇨병. 당뇨병?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시간이 자, 얘가 물에 녹지 않아. 그래서 많이 저장해도 우리 체내에 농도에는 영향을 준다 주지 않죠. 안 준다. 물에 녹는 거라면 많이 저장하게 되면 뭐 어떻게 우리 몸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항상성 유지에 영향을 주잖아. 그래서 얘네는 많이 저장해도 체내 삼투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농도를 삼투압이라고 해요. 체내 삼투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얘가 물에 녹는다면 많이 저장하게 되면 우리 몸의 농도가 과다로 높아지겠지. 또 우리 체내 항상성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잖아. 그렇지만 얘는 물에 녹지 않아. 그래서 우리 몸에 체내 삼투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킥볼이죠. 듣고 나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머리를 좀 쓰면 고민하면 유추할 수 있겠지. 그렇죠? 이 정도 문제는 창의적 문제를 여러분 좀 기억하실 거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방은 도대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 지방은 뭘로 되어 있냐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쪼개면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세 분자하고 그 다음에 글리세롤 한 분자. 글리세롤 한 분자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라고 답변했는데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글리세롤이 이렇게 있으면
지방산이 세 분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바로 지방이야. 그래서 얘를 분양이 되면 이렇게 잘라지게 되면 글리세롤 하나에다가 지방산 몇 분자? 세 분자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잘라지고 이게 이렇게 잘라질 수도 있겠죠. 글리세롤 하나 있고 지방산 남아 있고 지방산 두 분자로 쪼개질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면 이게 지방산 두 분자하고 그 다음에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죠. 글리세리드 한 분자라고 만들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상관없어요. 그냥 지방이라는 이렇게 쪼개지는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잠깐 그냥 맛보기만 설명할게요. 이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혹시 아세트산의 화학식이니? 아세트산 CHG, COOH야. 그래서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도 탄소가 이렇게 쭉 있어요. 뒤에 보면 COOH라고 해서 이렇게 탄소가 있고 여기 O가 있고 여기 OH가 붙는 이게 바로 지방산이야. 지방산이고 글리세롤이죠. 글리세롤 뒤에 올자로 끝나면 뭐 뜻이야? 올로 끝나는 거. 올.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끝에 올로 끝나는 에탄올. 에탄올, 메탄올, 알코올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는 OH 그룹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OH 그룹을 갖고 있고 탄소가 이렇게 있어요. 쭉 있고. 이게 글리세롤이야. 이게 뭐야? 지방산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OH 있죠? 여기 H 있죠? 이렇게 샥하고 빠져서 물이 딱 빠져. 물이 많나? 물이 빠지면서 얘네가 결합하는 거야. 그럼 얘네가 결합할 때는 물이 빠진다. 탈수반응. 그럼 반대로 우리는 소화라고 하는 것은 얘는 결합을 붙이는 거야, 끊어내는 거야. 끊어내는 거야. 끊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분해할 때는 물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 물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가수 분해 효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과 달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에 걸쳐 보내야 돼요? 한 번에 걸쳐 보내야 돼요. 한 번에 한 방에 확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쭉 사슬로 연결될 거야. 탄소가 쭉 탄소에서 쭉 연결될 건데 이 탄소들이 쭉 사슬로 결합됐을 때 이것들의 결합 각도는 몇 도일까? 네. 탄소 사이의 결합 각도가 몇 도야? 여기 요즘 맨 뒤에 그 고수 탄소가 단결합으로 쭉 연결돼 있어요. 그럼 탄소 사슬 사이의 결합은 몇 도죠? 그러게요. 얘가 잘해요. 누구? 얘가 잘해요. 자, 여기 탄소가 이렇게 쭉 배열돼 있어. 이렇게 쭉 배열돼 있어. 여기 각도 몇 도야? 80도 안 아이씨. 제 눈이 이상. 몇 도죠? 내용이 좀 아니요. 이거 배웠잖아. 이거 탄소 이렇게 있을 때 그게 104.5도잖아. 정상적으로 104.5도라고 하자. 이게 104.5도 쭉 배열된 거야. 근데 104.5도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촉촉촉촉촉 이게 딱 돼 있어요. 근데 뭘서 뭐야? 탄소점 돼 있단 말이야.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 이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포화지방산이 있고요. 포화지방산이 있고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이 있어요. 자, 먼저 문장의 끝부터 한번 보자. 포화지방산에서 포화라는 뜻이 뭔 뜻이야? 포화. 꽉 찼다, 가득 찼다, 이런 뜻이잖아요. 무엇이? 수소가. 그러니까 포화지방산이라는 얘기는 가득 찼어요. 뭐가? 수소가 찬 건데 이 탄소와 탄소 사이가 전부 다 단결로 되어 있다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수소가 최대한 맥시멈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게 포화탄소야. 근데 만약 여기 탄소와 탄소 사이 결합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이중결합이 있는 이쪽 부분은 그거만큼 달라붙는 수소의量어떻게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불포화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이중결합이 포함되어 때 얘를 불포화탄화수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모두 단결합으로 되어 있고요. 모두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그 사이에 단결합이 있고요. 그 사이에 이중결합이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를 불포화탄화수소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중결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뜻하냐면 단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 아까 내가 뭐랬죠? 104.5도 109.5도입니다. 109.5도 내가 함정에 빠졌네. 109.5도로 이렇게 쭉쭉쭉 정상적으로 갑니다. 109.5도 가서 얘네는 여기 보십시오.
단결로 되어 있어서 얘가 사슬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슬형으로 쭉 직선형으로. 근데 얘가 이중결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단결을 갖고 있으면 얘 결각도가 109.5도야. 근데 이중결을 갖게 되면 결각도가 몇 도죠? 여기 맨 뒤에 보수 몇 도죠? 이중결을 갖고 있으면 이중결이면 되죠. 혹시 옆에 친구가 너를 고수라고 하는 게 너 진짜 이거 혹시 고수니? 과거 고수에 진짜 이거 혹시 고수하냐고 김고수 박고수 이거 아니야? 너 이름 뭐니? 김도윤. 김고수 아니야? 이거 고수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107도. 아, 120도. 네, 120도. 오, 느낌 있었는데. 네가 고수구나. 120도다, 120도. 120도. 그러면 109.5도가 쭉 오다가 100도로 그냥 탁 꺾이게 되면 어떤 차이 되냐면 얘는 직선으로 타도가 쭉 가는 것처럼 보여요. 얘는 어떻게 될까? 다가 120도 올라서 크게 꺾이는 거죠. 얘는 직선형이고, 얘는 직선형이고요. 얘는 꺾이는 걸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지방산이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나눠지는데 이 글리세롤에 달라붙어 있는 이 지방산이 포화지방산이냐 아니면 불포화지방산이냐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질 거야. 그렇지? 한번 보자. 내가 머리가 글리세롤이라 치자. 그 다음에 내 두 다리가 지방산이라 치자. 포화지방산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직선으로. 그래서 마순산은 이렇게 착착 옆에 딱 붙어 서 있는 거야. 촘촘하게 붙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불포화 지방산이 있으면 이 다리가 이렇게 꺾인 거야. 이렇게 꺾인 거야. 그럼 옆에 촘촘하게 붙을 수가 없겠지. 그렇죠? 그럼 이 차이가 바로 어떤 차이냐면 이 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촘촘하게 결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밀도가 높고요. 녹는 점이 어떨까? 녹는 점이 높아요. 얘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고요. 녹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상온에서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얘는 상온에서 고체형 들어줘요. 얘는 뭘 준대? 액체 상태로 준대.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지방을 뭐라고 하냐면 동물성 지방이다. 동물성 지방.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지방이 뭐일까? 식물성 지방. 식물성 지방.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봤을 때 식용유 같은 거, 좀 뭐야? 식물성 기름이란 말이야. 식물성 기름은 액체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동물성 기름 뭐 있냐면 버터. 삼겹살 같은 거 먹은 다음에 불판이 식었어요. 그럼 고기판 위에 어때? 하얗게 거리죠. 마치 그 양초처럼. 그렇지? 그게 바로 동물성 지방이야. 그거 먹으면 돼야 돼? 안 돼요. 그게 뜨거운 불판에서는 액체로 존재하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게 굳어져. 그렇죠? 굳게 되면 혈관 안에서 굳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을 막아요.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 안에 혈관을 막게 되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요. 뇌로 안에 혈관을 막게 되면 뇌출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성 지방은 가난한 섭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맛있는 걸 어떻게 해? 그렇지, 맛있어요. 저기 삼살 이렇게 구워 먹다 김치 얹어갖고 이게 볶아가지고 그렇지 이게 밥 비벼 먹으면 어유 진짜 죽이잖아, 그렇지? 네? 배고파요? 나도 배고파. 자, 그 지방까지 했습니다. 지방까지. 그래서 3대 0도 쭉 공부하셨고요. 단순한 암기사인데, 이건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스티커만 잘하자. 자, 지방 대 지방을 검출하는 반이 어떤 반응이지? 수단 3용이니까. 수단 3용이고, 그 다음에 포단 검출하는 반응이 아이오딘. 아이오딘. 배포 확인해. 배포 확인. 베네딕트. 미안해. 그죠? 베네딕트고요. 그 다음에 녹말 검출하는 반응. 걔가 아니고. 그죠? 얘가 아이오딘. 아이오딘. 칼륨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착각하는 분들 한 가지가 이 베네딕트 용액이 포도당만 검출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과당, 갈락토스 다 할 수 있고요. 엿당,
저 땅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탕이나 저 땅 문제 만날 필요 없단 말이야. 우리는 포당도 검출할 수 있고 여땅도 검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야? 베네딕트 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검출할 반응이 무슨 반응이야? 뷰의 반응. 그렇죠? 뷰의 반응. 이게 별로 도움은 안 되는데 난 이렇게 배웠거든. 별로 도움은 안 돼. 도움이 안 된다 말했어. 단백질 할 때 비읍이죠. 뷰렛 할 때 뭐야? 비읍이죠. 엔데이트도 되게 있는데. 아니,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뭐, 암흑청이잖아요. 아이오딘 녹말 청록색이잖아요. 그래서 암흑청에 사는 배포가 큰 황제가 있었는데 수지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규단 보자기였어요. 야, 그게 방법이 있군요. 예. 나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냥 당시 비읍이지, 뷰렛 비읍이지, 색깔 보라색 비읍이지 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런 배운 방법입니다. 예, 꿀팁 감사드립니다. 예, 잘 깨셨군요. 앉았습니다. 예. 자, 그냥 한번 찔러봅니다. 찔러갖고, 네, 지우세요. 네? 되게 안 했어. 알겠어. 근데 왜 주냐고. 네? 뭐요? 공부한다고. 자, 피량이 엄청나게 많죠. 많이 줄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더 많아요. 근데 많이 참았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3부 영양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첫 시간이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쭉 이제 첫 번째 단어 설명을 했는데 단어는 그냥 암기가 아닌 여러분에게 원리 설명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의 특성상 이게 무조건 다 원리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너무 끝도 없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에게 원리 설명을 노력했고 그다음에 외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외우는 걸 좀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외울 게 꽤 많습니다. 그렇죠? 외울 게 꽤 많고 우리의 목표는 이걸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외운 다음에 꺼낼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영적을 준비하는 애들 특히 바로 뭐냐면 문제를 갖다 주죠? 영적 문제를 줘요. 못 풀어. 금방 못 풀어. 그러다가 야 이거는 이거에 관련된 문제잖아. 바로 풀어요. 그게 특징이 왜 나타나냐면 머릿속에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꺼내지 못해요. 이 문제가 어떤 개념의 문제인지를 꺼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 여기서 야 이거 무슨 문제잖아. 이거 이렇게 보잖아. 힌트만 딱 주면 바로 문제가 풀어져요. 그러면서 그러겠죠. 실수.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까비만 그러겠죠. 근데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제 영적 문제는 누가 여기서 도와주면 추격들어요. 근데 첫 시작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알고 있던 개념을 꺼내지 못한 거야. 자기가 알고 있던 개념을 꺼내지 못한 것은 완벽한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개념을 자유자재로 꺼내고 활용하고 연결시키고 또 쪼개고 이렇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벽하게 내 지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20대까지 되면 쉬는 시간이 한 20분이죠. 그럼 그 시간에 여러분 저기 밥 먹는 건가요? 그냥 왜 이렇게 우리 쉬는 시간을 뒤로? 원래 밥 먹는 시간인데 먹는 시간인데. 너무 애매해요. 밥 먹기엔 짧고 30분 정도는 수락 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편의점 가서 뭐 먹고 싶은 거 저희 내려볼까요? 네? 토요일은 솔직히 근데 토요일은 솔직히 싹쓸이도 없는데 그치? 근데 그러다가 여기서 너가 수학생한테 건지는 어떡해? 설마 그럴 사람이 설마 있겠어? 그런 사람이 있겠나? 그건 모르는 거야. 못 믿어요. 네, 못 믿어요. 아유, 자, 우리 시간 5분 남았는데 이거 5분 남았지. 자,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혼나지 않을 오히려 생각하긴 한다. 너 만약에 저 편의점 가면 뭘 먹고 싶어? CCTV도 내볼 수도 있어. 저는 일단 마실 걸 더 먹을 것이 음료수 더 맛있어. 그러면 만약에 CCTV에 걸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옷을 바꿔 입고 가 다른 친구랑. 선생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는 마음껏 가죠. 다른 선생님이 오케이 한마디만 네, 해주시면 나중에 제 체육생한테 저희는 아니, 대석 선생님은 선생님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셨다고. 난 그럴 아직 레벨이 아닙니다. 나 여기 오기 얼마? 선생님은 이게 저희 선생님들이랑 안 만나시잖아요. 난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내가 굳이 총대를 낼 필요가 없고요. 내가 하나의 꿀팁을 드린다면 옷을 딴 친구랑 바꿔 입고 가든가 아니면 갈 때 가방을 메고 갔다 와요. 아야 근데 어차피 시스템 안 봤어요. 가방을 메고. 선생님이 근데 안 오시잖아 시스템. 이거 먹고 가. 그러니까 꼰대지만 않지 비싸니까.
그럼 모르는 거야. 좋은 생각 났으니까 알려줄게. 자, 나도 여기 합시다. 시간 몇 분 남았어요? 기억 정신이 자, 3 남았는데 수업 진도나이 그렇고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영어 꿀팁 몇 가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써볼 수 있는 용어죠. 아까 내가 이 지방이라고 하는 특히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산이 대단히 많다고 했어. 밀도가 되게 높다고 했죠.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바깥에 있을 때는 그것이 액체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골체가 되면서 혈관을 벽을 막는다 그랬죠. 그래서 뇌의 혈관을 막으면 그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 어? 뇌출혈. 뇌출혈 그랬죠. 뇌출혈을 혹시 영어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이거 봐요. 그렇지. 뇌출혈이죠. 그렇죠. 뇌출혈. 그 다음에 이쪽 영어 잘하네. 이건가? 엘리게이터. 알리게이터. 악어. 아리가또. 오, 그렇지, 그렇죠. 자, 책 알고기 진돌제 공조제 아직 안 나왔는데 계산 시간 되는 거 아니야? 저 빈칸 치는 게 안 되는데 진돌 충분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빈칸 뭐 치는 게 없어요. 치는 게 없고 다음 주에는 남편이 공조적으로 소화를 나가시니까. 자, 우리 시간 아직 한 3분 남았는데 3분 아무 말 하지 말고 좀 쉽시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좀 쉽시다. 릴렉스. 여기서 꽂히는